반갑습니다.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. 배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소장님 오늘은요 요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요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는 들리잖아요. 네. 그런데요 요즘 들리는 얘기는요, 소장님. 금매가 좀 소진되자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두기도 하고요. 네. 호가를 확 올렸다. 네. 이전과는 다르게 최소 5천에서 1억 사이로 확 올리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시작되었죠. 네. 다시 이제 상승이 되고 있다.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, 소장님. 요즘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사실 상승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죠. 호가를 이렇게 확 올리는 그런 현상들인데 사실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분양시장에 있었어요. 분양시장에 있었다? 네. 혹시 기억나십니까? 우리 영상도 찍었던 것 같은데. 저희가 하루에 찍는 게 몇 개인데 기억하겠습니까? 뭘까요? 딱 비슷한 게 뭐냐면 분양가가 올랐다. 그래서 상승이다.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. 네, 분양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. 네네, 이제 시장이 타오르고 있다. 네, 그거랑 비슷하게 일반 시장에서는 호가가 오르고 있다. 그래서 상승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제가 여기서 핵심이 뭐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. 기억나십니까? 왜 자꾸 그러세요? 기억이 안 나죠?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있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. 핵심. 뭘까요?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? 핵심을 놓치고 있다. 이게 거래가 되어야 된다? 이 우연히 그냥 소가 뒷걸음 치다 그냥 잡았어요. 지금 알고 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뭐냐면 분양가가 오르고 호가가 오르니까 상승한다. 이게 아니에요. 상승장에서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상승장으로 연결이 되냐 아니면 이게 상승하다가 멈추느냐 이 차이가 뭐에 있냐면 여기에서 이게 거래로 연결이 되느냐예요. 이런 호가들이 실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핵심이다. 그렇죠. 상승장에서는 이게 거래로 이어집니다. 거래로 이어져서 가격 상승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매수자들이 참지 못하고 계속 뒤따라가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져요. 근데 소장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올해 1, 2월에 그래도 거래가 조금 시작되었잖아요. 그때 이제 그 급매로 나왔던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그 가격보다 조금씩 오른 가격들로 지금 거래도 이루어지긴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호가가 조금씩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그 갭 차이를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이제 급매물이었다. 5억짜리 다 거래되면 그 다음에 5억 1천 정도 뭐 많으면 5억 2천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한두 개가 5억 1천, 2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겠죠. 그러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야 돼, 초반에는.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항상 그 호가 갭이 작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야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생겨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딱 갭이 생기잖아요.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갭, 만약에 뭐 5천, 1억 이런 식으로 호가 갭이 딱 생기면 딱 분위기가 단절이 돼요. 더 이상 계약이 거래되지가 않는다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상승장에서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바로 매도자들의 호가 갭 벌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게 과도한 호가 갭 벌림이 상승장을 멈추고 하락장을 만든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분위기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하락장이 온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반등장이 오는데 반등장에서 반등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서도 똑같이 호가 갭 벌림이에요. 이 과도한 호가를 올리는 걸로 멈춘다고 하셨는데 이 과도한 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? 어느 정도라는 게 없어요. 그냥 매수자가 그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건 쫓아가기 좀 어렵다 라는 느낌에 드는 갭이 있어요. 그러니까 1,000, 2,000 이 정도가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톡 튀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왜냐면 매도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왜? 아까운 거예요. 그치, 또 거래가 또 찍히긴 찍혔으니까, 이전에. 거래가 이렇게 1,000, 2,000씩 올라가는 게 찍히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뻔히 올라갈 게 이제 6,000, 7,000, 8,000 올라갈 게 보이잖아요. 그럼 이걸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. 내가 만약에 5억의 급매물이 있는데 5억 1,000, 1,000, 2,000 막 이렇게 거래돼요. 5억 5천 거래됐어요.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이 5억 6천, 7천, 8천 이렇게 거래되겠네. 그럼 내가 5억 5천에 팔았어요. 그럼 이 사람은 기분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6, 7천에 팔 수 있는데. 그렇죠.
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똑같이 갭을 벌리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중간 단계가 되고 싶지 않은 말이죠. 그렇죠. 내가 그 중간 단계가 되면 내가 약간의 희생을 하잖아요. 그러면 쭉 올라가요. 그런데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네가 희생해라.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처럼 뉴스에 나오듯이 누구나 다 똑같이 호가갭을 과도하게 벌리는 겁니다.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서 1,000, 2,000, 1,000 정도만 그 정도만 해도 좀 부담되지만 네. 지금 단계에서는요 1,000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. 보통 뭐 호가 1억, 2억 돼도 막 거래가 됐었던 것 같은데. 그건 상승장에서 얘기해요. 근데 매수 심리다 이미 움츠러들었기 때문에. 그렇죠.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. 네. 하락장에서는 이 갭이 굉장히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.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다가 호가를 조금만 올리잖아요. 그럼 그 아파트는 거래가 이제 멈춰버려요.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? 어찌됐든 좀 올랐잖아요. 여기서 거래가 멈추고 나서 쭉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또 떨어질지. 아니요. 그게 시장 분위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좁다라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.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아파트만 살 게 아니에요. 골고루 보고 있잖아요. 그럼 얘가 급매물이 다 소진됐어. 그럼 굳이 얘를 살 필요가 없죠. 옆에를 좀 봤더니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중에 급매물이 소진 안 된 게 있네. 그럼 얘를 사면 되죠. 그러니까 얘는 호가를 올렸어요. 그러면 얘가 거래가 안 돼. 네. 그럼 급매물 거래가 되잖아요. 네. 그럼 상승장 때는 이게 돌아올 때까지 이 매도자들이 버티거든요.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 매도자들이 이게 쭉 돌아올 때까지 네. 버티질 못해요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도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급매물만 거래되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겠죠. 네. 그 기간 안에 이제 급매물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때는 영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이 집을 가진 사람 중에 영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예요. 이렇게 순환이 되는 기간이 상승장보다 좀 길어져서일까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?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매도자들이 영끌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리적으로 이걸 못 버티는 건가요? 못 버티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다 전체가 이렇게 쭉 지역 순환 장세로 돌 때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그 기간 안에 쭉 버티고 있어야 이게 쭉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 이제 급매물 소진되고 이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이 호가 갭이 조금 살만한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높은 호가를 사면 상승이거든. 근데 못 버티고 다시 급매물이 또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그 급매물이 만약에 거래가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 사요. 가격이 좀 그래도 이전 거래에 그 가격대로 나왔는데도 안 산다는 건가요? 항상 뭐냐면 매수자가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 중에 다주택자들은 이제 대부분 안 사잖아요. 네. 무주택자가 사야 된단 네.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중에는 이미 2020년, 21년에 영끌해서 다 샀어요.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 사람들이 또 샀어. 그럼 지금 나머지 중에는 살만한 사람이 없어요. 절대적으로 이 매수자의 수가 적다는 거죠. 그렇죠. 사람들이. 그러니까 하락장에서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냥 그거를 리셋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것도 그런 건데 가격만 싸면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약간 이런 생각도 그렇죠.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매수자 여력 네. 자체도 봐야 네.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살 여력이 많이 남아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요즘엔 지금 호가가 좀 오르고 있다. 그리고 거래도 네. 좀 간간히 되고 있다. 해서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게 아니냐. 이런 게 있었는데 매수자의 심리를 좀 보고 또 매도자의 또 과도한 호가 올리기에 네. 그 갭이 점점 커지면서 거래가 단절된다. 네. 그래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고 하락으로 다시 간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매도자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욕심을 딱 내는 순간 그 흐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시기에 이 욕심을 내지 않을 매도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네.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. 머리로는 알지만 네. 내 나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5억 5천까지 거래됐어요. 네. 내가 5억 6천에 팔면 5억 7천 8천 올라갈 걸 알아요. 근데 내가 5억 6천에 팔고 싶지는 않은 거죠. 이게 진짜 말 한마디에 1,000, 2천만 원이 이게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니까. 그렇죠. 이게 이게 부동산이 금액이 거래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번 호가 올림에 그 다음 거래되는 게 크거든요. 그럼 이 한 번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최소한 몇 천,
많으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싸게 내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. 말은 진짜 제3자 입장에서는 욕심 좀 버리고 그래도 어차피 5억 5천에서 1,000 버는 거니까 5억 6천에 내두면 되잖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일이 되면 그게 안 된다는 본인은 게. 그게 안 되죠.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이 시간의 갭이 생기면서 분위기 단절이 생기면 다시 정상적인 과정. 근데 이때 시간의 갭이 생기면 뭐냐면 영끌을 했던 사람이 지금 상승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버텨요. 다 버틸 수 있어요. 상승을 해와서 다 돈 번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버틸 여력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하락장,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 소장님 약간 지금 거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런 분위기가 그럼 향후 몇 개월 동안 계속 좀 될지. 그거는 몰라요. 호가를 올린다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그걸 약간 좀 단축시킬 수도 있는. 그렇죠. 이런 호가를 올리는 현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단절 현상이 그 아파트들은 이제 거래가 단절이 돼요. 거래가 호가를 올리면 거래 중단. 중개사들이 다 그래요. 매수자들이 집 보러는 많이 오는데 안 사요.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동네 이거는 그 분위기는 딱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. 이게 뭐 실결과가 되고 호가들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는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늘은 이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특징, 매도자의 변신. 네, 맞습니다. 이거 좀 괜찮은 썸네일이죠? 네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을 알아야 되는 게 호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상승장에서는 호가가 오른 것이 거래가 된다. 네, 하락장에서는 호가가 오르면 거래가 안 된다. 그러면서 다시 하락으로 간다. 오늘은 뭔가 이 소장님 만나서 한 3, 4년 정도 하면서 약간 뒷걸음치면서 좀 맞췄던 여러분들도 보시면 계속 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